오해해볼까봐. 아,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13-5번지를 내가 등기부를 건물하고 토지하고 띄워보니까 예. 97년 12월 20일에 서울시로 넘긴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야 이게 완전히 가짜라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예. 그 별 붙인 사진을 봤어요. 예. 아 그랬더니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배경이. 아, 예. 그 전에는 다른 신천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막성전하고 별만 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 배경을 보니까 그때 바로알자에서는 뭐냐면 별의 그 각도가 그림자 각도가 다르네 뭐 이런 걸로 설악설레 하고 있었을 때요. 그때 그 별 조작했다는 걸 제가 처음에 지적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림자 각도가 다르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각 배경을 보니까 1층 유리창은 멀쩡하고 2층은 합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정상적이 아니잖아. 이건 합성이구나. 그리고 1층 색깔은 또 옅어요. 근데 2층 색깔은 그냥 누가 봐도 철거 직전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색깔도 다르고 1층 유리창하고 2층 유리창 빼자고 합판 붙여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기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문제는 제가 해결했죠. 그거를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별을 조작했던 사람이 아직 신천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을 텐데 그 별을 조작했던 인간이 아직 신천지 있어요. 신천지에서 조작을 한 거예요. 어떤 새끼가 조작했는지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간이 돌아오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친 것들을 통합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71년 3월 14일 건물이에요. 이미 4명이 도망갔어요. 7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반모섬이 장막성전이에요. 그러면 7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독립된 공동체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반모섬에다 7벌 붙이면 소아시아 7교회를 반모섬으로 옮겨온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야, 오늘 우리 유일한 목사님 되도록 집하시고 상황을 좀 들어볼라 했더만 완전히 이게 정확한 반증들을 해주시고 계시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과정은 좀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게 목사 체질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사 이런 거 신천지나 저는 지금도 목사하기 싫어요. 사실은 말씀 가르치는 분 있으면 조용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돈도 못 벌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왔었는데 제 이력을 아신 피해자 가족들이 그때 강주에 여러 다른 상담소도 있었는데 거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한테 그분의 어떤 돈만 탐하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좀 하고 사기꾼한테 내가 20년 동안 무료 봉사했는데 다 늙어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거기에 신앙인으로서 봉사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섬기시고 있는 교회가 위치가 어디죠? 북구 신안동이에요. 북구 신안동. 교회 이름이 참빛교회. 참빛교회고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목사님 데오스 TV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것도 좀 말 나온 김에 좀 잠시 말씀해 주시죠. 데오스 TV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소식을 많이 전하는데 소식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박사과정 논문 쓰고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못하고 그냥 교리반증, 강해 설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말 전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신천지인들은 교리하고 실상이 깨져야 나옵니다. 100% 공감합니다. 물론 나오게 되는 계기는 최근의 소식들이에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럼 교리가 실상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푸른하늘에서 이제 최근 소식을 많이 전해서 무엇이 근거가 돼가지고 예. 교리나 실상 이런 것들이 많이 예. 높아요. 예, 지금 그래서 예. 목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유튜브 이름이 데오스 TV죠? 네. 예,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도 데오스 TV 한번 보시면, 뭐, 저는 구독 안 해도 좋은데, 우리 목사님 그 데오스 TV 가서 좀 구독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저는 구독, 좋아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자, 그러면, 목사님, 일단 뭐,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예. 향후 지금 이제, 지재석 집파장이 지금 이제 제명 처리되는데, 향후 베드로 집파의 방향성은 뭐, 대충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지금, 이제, 이런 소리도 들려요.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건데, 이제, 지재석 씨가 이제, 그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제명당했잖아요. 예, 예. 하고, 근신 때리고 이제 신천지들이 반을 본 거죠. 세뇌 교육을 좀 시키고. 예. 그 다음에 9일 만에 제명을 했는데, 제명을 했으면 이제, 뭐, 신천지를 비판하고 다른 시위 들었으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다른 시민들 같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그 딸들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적그리스도의 자녀인데. 그렇네요. 예. 그러잖아요. 여기 딸이, 예. 소리 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 소리 들어보면, 근신을 받지 않았나? 이런 어떤 얘기도 들려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집파장 대리로 하는, 이모 강사가, 이모 강사가 실질적인 어떤, 그렇죠. 집파장으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집파장을 잘린 것을 가지고, 신천지가 어떻게 세뇌를 시키냐, 상담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인생은 누구든지 범죄하면, 예. 집파장이고 나발이고 다 잘라본다. 근데 왜, 일단 말씀해 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만희 총회장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고. 그럼 내가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은 범죄를 됩니까? 안 됩니까? 입이 그냥 썩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만희 총회장은 예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을 텐데. 아니, 전까지 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만희 씨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짓거리를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베드로 어떤 향후 방향은 똑같아요. 예. 인생을 보는 사람들은 돈을 없이 왜 그러냐면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본전 생각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못 나와요. 예. 지금도 광주에 현지 대학생들 요즘 지금 학기 초잖아요. 예. 전대, 조대 이런 대학생들을 지금 보건방 해가지고 꼬시고 이렇게 교육안이라고 지금 아주 바빠요. 예. 300명을 강제로 모아가지고 예. 교육하려고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상담을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 상담을 해가지고 좀 빼냈겠어요. 아이고, 예, 다행이네요. 예.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어도 이제 그 가족들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도 좀 흔들려가지고 나오지. 못 나온다. 그 못 나온 사람 이유가 뭐냐? 그런 어떤 미련.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간다. 지금 이 여호수아 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여호수아 교리를? 지금은 시대별 구원자가 아니라 시대별 목자를 갖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넣어놨잖아요. 아, 그래요? 교리를 넣어놔가지고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본부에 이제 저하고 같이 들어갔던 그 사람이 아직도 본부에 있어요. 예. 그 사람을 만나니까 뭐라 하냐면 제가 몇 년 전에 2019년인가 그 전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 초민형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산다고 영생한다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와서 큰 소리 한번 쳤다 하지 않습니까? 초민장이 죽는다는데 왜 초민장이 하지 않는 말을 얘기하느냐. 한 번 죽는 거 저가 이치라고 했는데. 와, 이 뒤통수 제대로 치네, 진짜. 응? 완전 자기꾼들이 자기꾼들. 이런 말을 국가장들한테 다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늘상 했던 말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이거. 응? 우리가 신천지를 향해서 했던 말인데, 그걸 신천지인이 역으로 그걸 교육을 한다고요? 진짜,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거. 국가장들한테 그렇게 말했고, 이제, 근데 위에서는 이만희가 죽는 것을 다 알고 지금 여호수아 교리를, 가나안 땅 그 교리를, 사랑나와 가나안 요 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고총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만희 입장에서는, 그러고 지금 현재 고총무가 가장 권력을 잡은 것 일단 좀 두고는 봐야 되겠죠, 뭐, 일단은. 예. 이만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만희라면 그런 마음 먹었다면 자기를 예. 예수로 만들어줄 사람. 그렇겠죠, 예. 그 사람을 후계자로 만들어야지. 왜냐면 지금 안상훈이나 구민회나 이게 통일교나 조희성이나 이런 교들이 죽어도 못 나왔잖아요. 예. 그 구인회나 이런 데 보면은 안상훈이나 보면 예수로 만들어놨어. 이 교주를.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 예수로 만들어갖고 그 예수 이제 재림과 강림을 구분해가지고 재림했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 교주가 따로 오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도 그렇게 만들 사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가 있을 때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모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씨를 예수로 만들, 예수로 만들 그런 어떤 후계자로 고충무든 누구 다른 사람이 나오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금 실패 때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예, 맞습니다. 예. 혹시 라고 나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담하면 뭐라고 하냐면 장로교보다는 낫다. 예. TV 유튜브에 그 댓글 신천지들이 간혹 달거든요. 예.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댓글을 달아라. 그런 댓글을 못 달아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런 댓글을 못 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장로교보다는 신천지가 낫다. 안에서 그렇게 세뇌가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못 나와요. 왜냐면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6개월이 30분 됐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어처구니 없다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계시록 8장 1절에 나오는 반시가 처음에 6개월이라 했었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30분이라 했던 거 여기에 충격을 많이 또 받으셨단 말씀이죠? 그렇죠. 아니 전에 뭐 대구 사건이나 홍종효 사건이고 이것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충격보다 이게 6개월을 30분 땡기기 30분으로 해보니까 6개월 공백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신앙을 해야 되냐. 장로교로 가야 되냐. 신앙을 그만둬야 되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앙을 그만두자니 내 안에 이미 신앙심이 자리 잡았고 장로교로 가자니 잔인교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잔인교회만. 잔인교회. 거기서 내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다. 이것밖에 배운 거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장로교보다는 여기가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도 틀려도 장로교보다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으니까 그래도 여가 있어 보자. 이런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교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예, 그러시군요. 예. 감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거기 있다가, 예. 이렇게 다행히, 예. 이만 씨가 나를 잘라줘가지고. 그것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은혜. 너무 감사. 처음에는 아주 이만희가 제명하니까, 예. 극도의 스트레스. 예. 한국에서 잘렸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 이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예. 예. 하여튼, 그러면 이제, 베드로 지파 같은 경우도, 지질 지파장이 이렇게 제명이 돼도, 그렇게 심각하게 막 미동이 되고 흔들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예, 앞으로 이제 가족들의 이만희 씨가 죽거나 이랬었을 때,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가 잘, 연결이 돼서 준비가 된 사람들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예. 누구 말대로 절반이 남은다 이것은 예. 이단들을 모르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센터에서 이단들을 다 돌아다봤어요. 안상홍, 예. 김풍일, 그다음에 여호와생인, 뭐 만민교회 여기 예. 드러난 이단들은 다 다녀봤어요. 예. 다녀봤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을 알아고 제가 이단들이 반적을 신천지에 사용하는 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예. 그거. 그러시군요. 예. 네. 자, 오늘 유일한 목사님 이렇게 저녁 시간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지명자 사진 했으니까, 예.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그날, 야구보, 예. 그 사건, 예. 그때 김상태, 예. 김상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김상태를 만든 사람이, 첫 번째는 이만희라고 봐야죠. 이만희가 세워줬으니까요, 김상태를. 안에 세워줬잖아요. 예. 세워줬죠. 제가 하기로는, 네네. 우리, 기강사님이 탈퇴를 해가지고 실당 폭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야구보 지파에서, 네. 통락자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렇죠. 김강훈이가, 그 당시 부산 야구부 지파장이었던 김강훈이가, 네, 모략을 짠 거죠. 모략을 짜가지고, 예, 문신을 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천지 어떤 발전사라든지, 그 다음에 신천지 어떤 교리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새신자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암송을 잘 못했는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호소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산 담임 강사가 여기 글에도 나오는 홍기철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홍기철이 아시죠, 목사님? 홍기철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아마 군산에 있었던 전도사인데 아마 오다 가다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군산에 있었으면.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파장이었던 김강훈이하고 마산 담임이었던 홍 강사가 제가 탈퇴를 하고 나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세워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만희가 그런 겁니다. 이만희가 굉장히 나쁜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지재섭이 어떤 여자 문제라든지 각종 비리들에 대해서 이만희한테 개혁을 요구를 했을 때, 이만희는 그걸 자기가 이제 솔선수범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그런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어떤 행동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냥 이제는 걸림돌이 되니까, 마치 쳐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김상태가 거짓 증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만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만희가 이 김상태를 그러면 이렇게 세웠을 경우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김강훈이와 그다음에 마산 담임의 홍 강사가 그런 식으로 모략을 짜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지도 않은 어떤 새신자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줬다는 것 자체, 12지파에 교육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만희가 가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러죠. 같은 사기꾼끼리 놀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강훈이가 지금 이제 나갔는데, 김강훈이도 뭐,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는 걸 압니다, 김강훈이가. 김강훈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땡석이 강간 사건 있었을 때 제가 이만희한테 편지 쓰고 그랬거든요, 저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 편지 썼을 때 김강훈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선생님을 모른다 이러더라고. 김강훈이가 그 말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안다는 거야.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는 걸. 그런 일도 있었고 결론은 이만희가 제일 나쁜 놈인 거야 이게. 그 밑에서는 그냥 놀아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기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주나 대전이나 이런 사람이 돈 벌고 네. 그냥 멍청하게 여기가 천국이다 한 사람 신준수 재판장 같은 사람은 그냥 딴 건데 죽고. 네. 그 제일 불쌍한 게 신천지 신도들이잖아요. 결국은. 네. 완전히 사기판에서 지금 자기가 사기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천지인들은 돼지 사육장의 돼지다. 한 마리 나가면 돈 나가니까 안 나가게 딱 가지고 있다. 비유풀이를 보자면 그렇네요, 그죠? 이만희 입장에서. 예. 이만희가 키우는 그래서 이 14만 4천 떼돈 버는 사람은 이만희하고 집화장들이다.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 집화장 시대도 이제 간 것 같아요. 총회 총무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집화장이나 뭐 일곱 교육장도 지금은 거의 뭐 유명무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보니까. 신천지 배도 아닙니까, 배도. 그러니까요. 신천지 어디에 보좌구성에 어디에 총회 총무가 12집화장을 근신을 시키고 7일 하고 그런 게 사실은 신천지 위계 질서상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기라는 증거예요, 이게. 신천지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네. 자기가 돼지 새끼 돈 벌어다 주면 이만희한테 돈 벌어다 주면 돼지 새끼인지 모르고 좋다고. 예. 이제 영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런 거고요, 그죠? 예. 하여튼 목사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좋은 시간 되면 전화 통화 다시 한번 하시죠. 한번 만나 뵙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우리 구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예, 아무튼, 푸른하는,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데오스 TV도 많이 구독 많이 해서, 구독이 중요한 것이라 그 내용을 보고, 맞습니다, 예.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신천지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아이고, 오늘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 통화하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를 해가지고 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드려야 또, 네네.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어서 가볼 텐데, 네. 우리 베드로 집화 사건 배우, 또 신천지 현재 분위기, 또 우리 아까 강사님이 하시고 싶은, 지 강사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또 있었을 텐데. 아니, 이제 제가 유일한 목사님 통화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만희가 정말 불의한 인간이라는 게. 나쁜 놈이죠. 아주 나쁜 놈, 아주 사기꾼이고 나쁜 인간이라는 게, 정말 좀 신천지 내에서 개혁을 원하는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좀 나쁜 나름 순진한 사람들. 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우리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만희 총회장한테 편지를 쓰고 저도 편지를 썼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에서 개혁을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안 좋게 말하면 순진한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만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 당시에 지제수비가 여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비리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입 꼭 다물고, 오히려 그렇게 편지를 보낸 사람을 근신을 시키고 제명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그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지제수비라든지, 약간의 자기 어떤 후계자를 세운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느낀 건 일전에 고총무가 네. 강사들을 사명자들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네. 내용 중에 네. 고총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서 같은 거라든지 어떤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위로 보내면 그 위로 보내는 그 사람이 큰일 난다, 난리 난다, 오히려 더 끝장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되짚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만희가 사기꾼인을 알고 여기가 사기꾼인지를 아는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소를 올려보낼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올려보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순진한 사람들, 네. 신천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고쳐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소를 올려보내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올려보냈었을 때 그게 주소 올린 내용들이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나고 거짓임이 드러날까 싶으니까 네. 주소 올린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를 삼아버리는 그런 어떤 부조리였던 그런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네. 이런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며칠 전에 그 신천지 전국 청년회장이라는 사람이 양심 고백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신천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신천지가 천국이고 신천지가 공의공도의 나라여야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신천지들이. 자, 여기 좀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 지파장이 제명 처리되면서 어떤 지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최근에 며칠 전에요 신천지 전국 청년회장이 신천지 내에 어떤 잘못된 거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서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 이제 폭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폭로 내용을 쭉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님이 떠올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강사님도 이만희 씨에게 그때 당시 교회 담임이었던 조땡 강사, 조땡석이 그 강사가 여청년을 건드린 사건에 대해서 총회 투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이제 여자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되니까 폭로를 했던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순된 상황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일단 저는 이 청년회장이 폭로했던 글을 제가 이제 입수를 하게 됐는데 여기 읽어보면 고총무가 검찰과 기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하다라면서 여자를 붙여달라 해요. 근데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코로나 시국에 이만희가 이제 피해단체들로부터 신천지 피해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또 방역 문제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하고 해가지고 이만희가 경찰 구치소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총무가 검찰과 기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배우자를 데리고 어떤 검찰과 기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 배우자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신천지인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양심적으로 이거는 그냥 자기 어떤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지. 무슨 검찰 조사 나가는데 여자들 왜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검찰과 기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하면 지 마누라를 데리고 나가면 되지. 그렇지. 왜 다른 어떤 그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청년도 못생기면 안 돼. 예뻐야 돼. 키도 크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 기자들과 검찰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차라리 키가 작거나 조금 못생기면 눈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키가 크고 예쁘면 오히려 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맞는, 올바른 지적인 것 같고, 저는, 제 느낌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 고총무가, 이런 어떤 신천지의 위기 상황, 예. 이만희가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네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조차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당연하죠.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인간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신천지 그 구조상, 위계 질서상 있지도 않은 총회 총무 하나가 문득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네. 12지파장이니 7교육장을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책망하고, 근신하고, 이런 이만희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 이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떤 사후를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 고총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이 고총무라는 사람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여수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만희 후계자가 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전혀, 저는 그런 감은 오진 않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만희는 사람 하나를 써가지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다. 그 사람으로서 지금 고총무가 등장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고총무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리죠. 예, 너무 어리고, 네. 그 다음에 적들이 지금 너무 많고, 네. 지금 그런 상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총회장이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104일간 있었다 그래요. 네.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최땡이 예를 들면 최동희 지파장이라든지 최동희 지파장은 이름 얘기도 될 것 같고 차한선 씨라 해가지고 이 최동희라든지 차한선이 총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총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최동희라든지 차한선 입장에서는 총회장의 또 험담한 것을 스스로 하진 않았을 거고,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최동희하고 차한선이가, 우리 총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이만희 총회장님을 뒷담을 까고 있다, 라고 누군가가 번질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13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있는 거고, 그 눈과 귀가 가려진 왕이 하나 있는 거고, 십상시는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푸르하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동이든 차한선이든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지만, 당연하죠. 이유가 없는 거지만, 신천지 그 십상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회장님 욕을 합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이만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순간에 들었냐면, 총회장이 구치소에 있었을 때, 사실은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을 거고, 대부분 면회를 온다든지 해가지고, 듣는 정보가 다일 텐데, 그럼 그럴 때, 어떤 총회에서 자기가 자리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거시켜야 될 인물들에 대해서 일부러 살짝 총회장한테 이만희한테 흘렸던 거 아닐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12지파장이니 7장이니 그 교육장이니 위에 지금 총무가 서가지고 이만희하고 다이렉트로 뭔가를 하는 거는 지금 12지파장 7교육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막혀있어요. 다이렉트로 가는 게. 그러면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12제자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12제자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총회 총무라는 그 역할이 성경 어디에 있냐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총무를 데리고 다니셨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총무가 키 큰 여자와 예쁜 여자를 좋아했나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느낌이 드는 여자 김남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제 김남희 원장이 등장했을 때도 처음에 사람들이 좀 의아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아니 이게 원장이 어떻게 12지파장을 휘두르고 있고 12지파장이 김남희 보고 사모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빅군 같은 거 하면서 후계 구도를 좀 정보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서 지재섭이를 이렇게 제명을 시키면서 지재섭이는 약속의 목자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가는 자다. 우리도 이제는 오직 총회장님 한 분,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요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지 지금 그
지도부들이요, 지금 이 총회 총무하는 놈 딱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거기 아부하고 거기 결을 맞추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옛날에 김남희한테 했던 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라인을 딱 맞추고 있더라고. 줄을 서고 있더라고. 줄 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공익공무의 신천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청년회장이 네. 이만희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이 조사라는 게 이제 뭐 최동희하고 차한선이 이 험담을 하고 있고 총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조사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오히려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최동희라든지 차한선의 어떤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고총무의 문제가 고총무회가 여자들을 강간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오히려 더 알려지게 되죠. 부각이 됐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회장이 이만희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만희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청년을 제일 아낀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입니다, 이게. 그래요?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예요, 이게. 네. 저는 지금 이만희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이만희는 지금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고총무를 하나 세워놨는데, 고총무에 대해서도 지금 뭐 강간을 하니, 뭐 문제가 많니,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 독재자들이 그렇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제가 우리 프로 아니니까 그 전화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독재자들이요, 그 어디 이동을 할 때 무서워가지고 비행기도 못 한대요. 그 폭파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푸틴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인간들도 어디 갈 때마다 기차만 타고 다닌답니다. 안전을 굉장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위 측근들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정보가 어떻게 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희도요, 지금 믿을 만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사기꾼을 누가 믿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 사기치는 자기는 근데 지가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믿을 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신천지 내에서 지금. 그리고 이만희는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기가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누구를 믿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는 이제 제가 이 이만희가 청년을 제일 아끼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우리 지강사님 보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아니 그 마산에서도 담임 강사로 있던 조땡석 강사가 청년을 갖다가 후려 묶고 했는데 그때 투수를 보냈는데도 오히려 뭐 그 강사는 다른 데 보내갖고 교육 강사 시키고 있고 뭐 강사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청년을 정말 사랑하고 제일 아꼈다면 그 강사 그만 놔두면 안 되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만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작을 내버려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천지는요, 뭔가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순수한 눈으로 이만희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약속의 목자고 공익공도의 목자이기 때문에 올바로 이렇게 바로 잡아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사기꾼인데 오히려 이렇게 제가 투서를 넣었던 그 조땡석이라든지 유일한 목사님도 그 지저설비에 대해서 그 글씨를 진정을 했을 때 오히려 자기가 더 제명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희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는 사기꾼도 다 갖다 쓰는 거고 필요 없을 때는 진짜 토사구팽에서 개천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일을 당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고총무가 건드렸던 이 여자가 알고 봤더니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회장이 폭로한 글을 보니까 이 고총무가 건드렸던 여자가 보니까 그 강피현 대표 박 씨가 강피현 대표 박 씨가 수차례 성폭행했던 자매더라고요. 그 성폭행했던 자매를 이 고총무가 또 건드렸다는 소리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런데 지금 강피현 대표가 성폭행을 해서 건드렸던 이 여자가 성폭행을 강피현 대표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고총무가 인지를 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짓을 또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죠. 왜? 총회 총무니까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 글을 읽어보니까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정말 나쁜 새끼야, 이거 진짜. 정말 나쁜 놈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고총무는요, 땡완이라는 요 놈은요, 오래 못 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것 같지는 못하고,
그 토사구팽 당하는 인간들 보십시오. 자기도 똑같은 그 입장으로 토사구팽이 이제 곧 될 거고, 그, 저는 이제 뭐, 이 여자분이 그 성폭행을 또 당했다, 이런 것도 놀랍지만, 성폭행을 했던 놈이 강피연 대표라는 데는 아, 그렇군요. 예. 강피연이 뭡니까? 신천지에서 그 강제 개종 피해자 연대라 해가지고 만든 게 강피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얼마나, 맨날 저기 세상에 있는 목사들한테, 피해자라면서 이렇게 뭐 당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성폭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연대고, 그 피해자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순한 어떤 의도가 그렇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성폭행한 게, 뭐, 한 번 한 것도 나쁜데, 네.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는 거. 네네. 아주 나쁜 새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실은, 그 여성분들 참 성폭행 당한 거 이렇게 경찰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진술을 할 때도 좀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여성으로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 피해를 당하신 우리 이 여성분께서는 꼭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당했고 자기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이런 모든 피해를 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신천지 그 여신도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증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이라도 좋으니까 나와서 저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울 테니까 나와가지고 신천지에는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용기를 내서 꼭 증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총회 사명자들이 고총무가 이런 지저분한 짓을 했는데 이 고총무의 죄를 덮으려고 선한 말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 조사를 했던 이 청년 회장에게 오히려 최동희 집화장 편에서 총회를 음해한다고 이게 거짓말을 지금 꾸며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청년 회장이 이만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만희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이만희 총회장에게 보고했을 때는 이 청년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만희한테 지시를 받아서 직접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사명자들은 이 고총무의 죄를 덮으려고 선한 말로 막 포장을 하고 오히려 이 청년 회장이 최동희 집화장 편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음해를 해서 거짓말을 지금 꾸며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오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생겼으면 이만희가 이걸 매듭을 풀어줘서 사건의 진상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거의 느낌 90%입니다. 이만희는 지금 병중이에요. 이게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요, 지제설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총무, 총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최일선에서 나서가지고, 진두지휘하고, 해결을 하고, 뭐 책망을 하고, 질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콧배기도 안 보이잖아요. 일전에 신현욱 지금 목사님 나갔을 때도 난리를 쳤고 김남희 원장 나갔을 때도 김남희 원장하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김남희 원장한테 돈 빌려줄 사람 다 신고해 하면서 땡값을 띄우고 진두지를 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집화장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코빼기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제 느낌 90%는 병중입니다. 이만희가 기력이 굉장히 세했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이만희가 원래 그 시그니처가 맞자 하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카랑카랑 그런 목소리로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헤게모니 쟁탈전이에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고총무가 누구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장한선이가 누구고 이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냐면 이만희가 죽고 나서 누가 헤게모니를 질 것이냐. 지금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이 사이에서 온갖 지금 모략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고 녹음을 뜨고 자기들끼리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천지인들 여러분들이 있는 신천지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사건들이 뭐 진상이 드러나고 밝혀졌을 때 이만희 총회장이 이 사건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주고 네. 바로 잡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 청년 회장이 네. 나이가 작년에로 넘어갈 나이가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이를 바꿔가지고 지침, 즉 네. 기준 같은 것을 바꿔가지고 네. 이 청년 회장을 작년에로 음. 빨리 보내버렸다고 그래요. 네네. 이것도 이만희 씨가 또 승낙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대목에서 바로 이만희가 사기꾼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이 청년 회장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네. 이 고총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명확하게 보고 있고, 이만희에게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네.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입을 막기 위해서 청년회로 청년 회장에서 작년회로 넘어가도록 이만희가 묵인을 해버렸어요.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걸 숨기고 감추겠다는 이만희 의도가 담겨진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여기 양심 고백을 한 이 청년 회장의 전문을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순수하다 아직. 굉장히 순수한 입장에서 신천지를 뭔가를 아직까지 신천지를 깨끗하게 보고 있고 신천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친구는 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아마 아직까지 정신은 신천지가 틀렸다는 정신은 못 차린 것 같아요. 근데 곧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만희가 이런 것들을 승낙을 해주고 사기꾼임을 알고 있지만 사기꾼임을 알고 있는 어떤 증거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입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유일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시켜버리고 이 친구도 이제 아마 더 진정서를 넣고 더 개혁을 해달라 하면 아마 뭐 제명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누명을 쓰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청년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는 저희들이 아직 뭐 보거나 이 청년 회장이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아직은 모르니까 섣부른 판단은 좀 어려울 거는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폭로를 하고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 신천지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총회 보니까 기획과장이 이 고총무에게 강간당한 여자에게 최동희 집화장이 시켜서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라고 쓰라고 이런 거짓 확인서를 쓰라고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최동희 집화장 입장에서는 죄를 뒤집어 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최동희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최동희도 입을 열어야지 이제. 응? 최동희 씨 입을 여세요. 당신 계속 그렇게 숨어 살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지재섭이가 지금 제명당하고 사실은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요. 제발 안에 있는 강사 전도사들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이걸 지금 꼭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제가 온 거거든요. 그 최동희 씨도 물론 신천지에서 아마 최동희 학점을 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할 가능성도 많은데 이거는 이 정도 되면 거의 형사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잠깐만요. 고속감이잖아요. 잠깐만요. 우리 지강사님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좋아하는 홍정갑 변호사님 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방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 통화 내용이 한 5분, 7분 정도 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계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신천지 청년 회장이 신천지 청년 회장이 이제 폭로를 한 건 있는데 이제 폭로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총회 기획과장이 강간을 당했다는 여자에게 최동희 집화장이 시켜서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써라고 이렇게 거짓 확인서 같은 거를 써달라고 이 여자에게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부탁을 한 것 같아요. 확인서를 다시 써달라고. 그렇다면 이거는 최동희 집화장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당연합니다.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최동희 집화장이 모함을 받아서 신천지를 나가, 물론 신천지 옳고 그룹을 떠나서 일단 그 집단 내에서 그러한 어떤 허위 사실로 신천지에서 쫓겨나게, 이게 소위 말해 죄를 뒤집어 쓰고 쫓겨나게 됐으면 이것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플러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거짓 확인사가 명백하게 드러나기만 하면 최동희 집화장 입장에서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겠네요. 당연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고총무가 이 강간한 여자에게 합의금을 줘서 입막음을 시켜가지고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이 되고 수사 종결이 됐다는 내용을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이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고총무가 이 자매에게 자기 개인 차비가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이 법무 보험비로 냈다든지 이런 금액을 이용을 해서 합의를 했을 경우, 요거는 공무명령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공무명령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지난번에 이만희 총회장의 이 횡령건으로 인해서 법무 비용을 따로 거뒀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비리에 관해서 쓰라고 해서 거둔 건 아니고, 더군다나 고충무권으로 거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향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꼭 그렇습니다. 오류가 아니더라도 관계자들이 좀 확인을 해볼 상당한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사실 이번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의 법무비를 거뒀다는 것도, 그리고 또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도 사실은 먼저는 이것이 이제 신천지 자금에서 쓰여졌을 거라는 추측으로 인해서 고소가 이루어졌고, 검찰의 이제 이유서에서, 불규칙적인 이유서에서 나타나서 이제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도 그 금액이 개인이 길게 총무가 월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200~300만 원 된다라고 하면 그런 월급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넘는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신천지의 어떤 자금에서 횡령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고발만 들어가면 검찰에서 이 강간 당했던 여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궁금한 거 우리 라이브 할 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네,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라이브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동희 집화장 입장에서 총회 기획과장이 허위 사실로 확인서를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는 최동희 집화장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상당히 실추가 됐기 때문에 고소가 지금 가능할 것 같이 보이고요.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해야 되고, 최동희 집화장도 이제 본인도 지금 토사구팽 당했잖아요. 본인도 토사구팽 당했기 때문에 고소를 꼭 하셔가지고 저희가 돕겠습니다. 고소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총회 기획과장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고총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총무도 있고, 아마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이만희한테도 보고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이만희는 거의 지금 병중에서 지금 말년에 지금 고소사건 처리하다가 지금 그냥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법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고총무가 지금 합의금을 자매들에게 줬다고 그래요. 입막음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합의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만약에 고총무의 개인 자비로 나왔으면 별개의 문제지만, 이게 법무보험비라든지 신천지 신도들이 낸 헌금에서 이게 만약에 합의금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요거는 100% 이거는 공금횡령이 들어갑니다. 고총무는 바로 이제 고소 들어가면 바로 이제 끝장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게 고소가 들어가면 이 자매
자매에게 돈이 넘어가게 된 어떤 배경들 싹 다, 예, 증거자료로 이제, 예, 조사 들어갈 거니까 상당히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금 꼬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자매들, 저는 자매들에게 뭘 협박하거나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혹시나, 신천지 피해단체 쪽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고소를 하게 되면, 고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고 총무에게 강간도 당하고, 나중에 또 다 드러나게 될 때, 만약에 드러나게 됐을 때 상당한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네. 저는 오히려 더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피해를 당하신 우리 여성분께서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네. 이 본인 어떤 개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천지 내에는 지금 수많은 어떤 여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역할을 해주시고, 만약에 입막음 비용으로 내가 얼마를 받은 게 있으시면, 꼭 와서 증언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신천지가 얼마나 웃긴 게, 자기들끼리는 공의공도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면서요, 결국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경찰서 가서 법원에서 다 판단받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만희 씨도 요번에 그랬잖아요.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징역 3년이면 3년, 네. 집행유예 5년이나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것은 변호사님하고 지금, 통화를 나눴던 것은, 이게 법적인 문제,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될 어떤 부분이라서 제가 급하게 통화를 한번 했던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총회, 고총무라든지, 자매라든지, 최동희 집화장 같은 경우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혹시 최동희 집화장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고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혹시나 최동희 집화장하고 연결이 되시는 분은 꼭 전달해 주십시오. 하셔서 지금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처음 신천지 나왔을 때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법적인 싸움도 하기도 싫고 쳐다도 보기 싫고 신천지 나오시는 분들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나올 때 자료를 다 버리고 나옵니다. 자료를 다 버리고 나오는 이유가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속았다는 어떤 자괴감, 자책감, 이런 거와 더불어, 이런 어떤 자료들을 다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건데,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버렸던 자료들이 생각이 또 납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왜 만약에 고소할 게 있었으면 안 했지 하고, 한 10년이 지나버리면 또 고소를 못 해요, 이게. 그렇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동희 씨가 이거 듣고 있으면 꼭 같이, 신천지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타파하는데, 같이 좀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천지 안에 있었을 때는, 신천지가 이만희가 진짜 오늘날 약속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면, 이제, 안에서 저질렀던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눈물 어린 호소로 사과를 하고 한다면요,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용서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신현웅 목사님, 이런처럼, 이제 정상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천지의 어떤 잘못된 것을 좀 더 폭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고총무하고, 총회 기획과장하고, 지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스파이 와서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내용 듣고 이제 그대로 또 올라가겠죠. 아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 짓죠. 2시간이 벌써 넘어버렸습니다. 자, 이만희 씨가 이제 이 청년회장이, 전국 청년회장이,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이만희 씨한테 보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만희 씨의, 멘트는 이거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형제가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고총무 같아요. 근데 지재섭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지재섭이는 그럼 형제 아니었어요? 같이 미란데 보리스 때 실장 인물인데?
이만희 씨, 고총무하고 오래 살았어요. 지재섭이하고 지금, 몇 년을 보냈습니까? 네. 40년을 보냈는데. 40년을 보내놓고, 네. 개처럼 부려먹고. 네. 신천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총회장님이 나를 사랑한다, 개꿈 깨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40년 넘게 부려먹던 사람도요, 필요 없으면 팩 버리는 거예요. 필요 있을 때는 온갖 바로 잡아달라는 투서가 들어가고 진정서가 들어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마지막 멘트를 딱 이래요.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네. 말 같지도 않은, 그렇게 형제의 죄를 용서할 것 같으면 똑같은 성폭행을 했는데, 강피현, 박씨는 제명시키라 그러고. 지씨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저주했다고 그거를 갖다 붙이면서 죄인이고 배도사라 그러는데. 아니, 실제로는, 고총무보다는, 지재섭 씨가 사실은 이만희 그 형제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배도 비슷하고, 신천 역사를 같이 만들어왔고, 그런데도 나가리 시키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용서를 해야 된다고. 이게 이만희 씨, 이 논리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 마띠아 지파, 장방식 지파장이, 지재섭하고 제가 알기로 사돈인가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천지에서 이만희 사후 걸림돌이 될 만한 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방식이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라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안에서 내분이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만희라는 구심점이 콧배기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만희는 분명히 병중에 있을 것이다. 기력이 굉장히 노쇠해서 지금은 힘이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말씀을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까지 보듬었고요. 성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알지 못해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거든요. 종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말은 선생님 당신이 보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이 질문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 예수님 보십시오. 한마디로 성경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희는 지재섭 씨를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보듬었습니까? 많이 보냈죠. 베드로처럼 끝까지 보듬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성경을 모르는 자랍니다. 신천지인들도 성경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는 성경을 모르는 자라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면 신천지인들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자기 속에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거.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싸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전에 이제 지재섭 지파장이 제명 처리했을 때 통지서를 읽어준 그 담임 강사가 하는 얘기가 남들 왜 신경 쓰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 말뜻은 신천지 내에 사랑이라고는 개뿔도 없고 자기 일신이 아니만 챙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요. 그게 한마디로 각자 도생입니다. 이게 신천지의 입장이 지금 뭐냐면요. 지파장들도 지 살 길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권력을 좀 쥐고 싶은 놈들도 다 지 살 길 찾아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아까 우리 유 목사님 말씀처럼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김남이 떨어져도 나올 사람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지재섭이가 탈락해도요 나올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직까지 좀 정신을 못 차린 강사 전도사들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 이미 신천지가 사기판인지 알면서 배로 올라타고 있는 놈들은, 침몰하는 배에 같이 망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는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이만희가 사기꾼인지를 알면서 같이 사기치는 놈들은, 쳐 죽일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그 침몰하는 배에서 같이 침몰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강사 전도사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많은 댓글 중에 그 이선복이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지금 글이 올라왔던데 제가 아는 이선복 강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나오는 강사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빨리 지금 난파 직전에 이 신천지라는 이 배에서 탈출하셔가지고 나와서 양심 고백하시고 그다음 신천지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멘트 쪽으로 이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성폭행 당한 이 여자가 강피연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고총무는 알고 있는 듯합니다. 정년 회장이 이 적은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이 고총무는 성폭행을 하거나 혹은 시도를 하려 했다면 이 고총무는 오히려 강피연 대표도 아주 나쁜 새끼지만 이 고총무도 더 나쁜 놈일 겁니다. 성폭행 당한 걸 알고 거기다가 더 뒤집어 씌워가지고 더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만희 총회장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만희 씨는 자기가 이 신천지 사기판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사람이라면 선택적 용서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뜻은 다시 말해서 신천지 신도 여러분 혹은 신천지 강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어떤 바른 바른 신천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또한 선택적 용서를 받든지 선택적 퇴출을 당하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 될 것입니다. 누명을 쓴단 말이에요. 누명을. 그래서 결국은 신천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닌 종교 사기 집단임을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최 강사님 오늘 한 2시간 넘게 2시간 이제 12분이 넘어가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마무리 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마무리될 끝이 보이는 입장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천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전대미문적인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곡 공신이었던 미란데 보리석대 중에 한 인물이었던 지재섭이가 지금 제명을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말 어디 뜬금없이 총회총부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12지파장을 진두지휘하고 7 교육장은 날려보내고 가르치고 이런 입장들이 이게 지금 신천지가 와해되기 직전이라는 어떤 증거들이고 이만희가 굉장히 기력이 세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여러분들 심적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곧 정말 끝날 날짜가 다 됐다는 걸 꼭 상기해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그 푸른하늘님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아까 우리 그 유련 목사님 그 데오스 TV도 한 번씩 찾아가 주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답변들도 많이 못 드린 것도 있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님 모시고 신천지에서 신천지 관련 얘기를 쭉 나누고 또 중간에 또 유일한 목사님 또 참석도 전화 통화도 해주시고 또 홍종갑 변호사님 법률 자문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고 계신 우리 신천지 피해가족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에 지금 아직 몸담고 있는 이런 분들 하루속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받을 회개를 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김현 전신재 강사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칠까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 가지 아까 자꾸 지명한 전신재 강사님 뭐 하시는지 자꾸 물어보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 개인적으로 지금 그 집에서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나온 입장이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얼굴을 부득이하게 제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 있으시니까 네. 예, 지금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그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네. 예, 저는 뭐 지금 매일매일 성경도 한 장씩 읽고 있고 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이 정도 하고, 오늘, 지명한 전 신선희 강사님, 유일한 목사님, 홍종갑 변호사님, 예, 감사드리고, 같이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